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 클래스에서는 파동의 성질이랑 전자기파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길지 않고 아마 15분? 20분 안쪽으로 끝날 것 같으니까 집중해서 딱 듣고 남은 시간은 좀 자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자기파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자기파. 전자기파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고 그 수준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뭘 원해서는 이 정도 수준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얘도 파동이에요. 파동. 그래서 선생님이 파동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어떤 변화가, 그죠? 어떤 변화가 공간에 전달되는, 공간에 전파되는 공간에, 그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전파되냐라고 했을 때 보통 진동이 전파가 되는 거고, 이 전자기파 같은 경우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공간에 전파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림으로 좀 나타내면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전기와 자기가 따로가 아니고 얘네 둘이 서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어서 전기장의 진동이 자기장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자기장의 진동이 전기장을 변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전파가 돼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전파되는데 얘네들은 각자 진동을 이렇게 이 진행 방향과 수직하게 하죠.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횡파라고 하고. 그리고 얘네는 특이한 게 물질파랑 구분되는 게 매질 없이도 전달이 돼요. 그냥 공간에. 음파라든지, 그죠? 음파는 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그죠? 그리고 뭐 수면파, 뭐 이런 건 물결파나 뭐 이런 거는 물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는 건데, 얘는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된다는 거. 그리고 전자기파의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아요. c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얼마? 30만 킬로미터 1초에 굉장히 빠른 속도. 이 정도만 좀 특징은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걸로만 이제 신문제 나오진 않고 수능에 나오진 않고 요거가 좀 나오죠. 요거. 이 내용 중에서도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파장이라고 돼 있죠. 당연히 파동은 뭐랑 뭘 가져요? 진동수랑 파장 값을 가지잖아요. 파장 값. 그 중에서도 빛의 이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뭐랑 비례해요? 진동수랑 비례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요 그림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선생님이 평소에 그리던 거랑 좀 다른데 파장이 큰 값을, 그죠? 축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어때요? 진동수가 작아진다는 얘기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에너지가 점점 작은 순이다 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각각의 전자기파들의 어떤 쓰임이나 특징 같은 게 이제 시험에 2점짜리로 나오죠. 2점짜리로 되게 쉬운, 그냥 외우면 풀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다시 써줄 테니까 정리를 해보세요. 감마선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같이 나오는 방사선이에요. 방사능 물질에서 나오는. 그래서 에너지가 굉장히 큰 물질이 에너지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사람이 쏘이면 안 되고 의학 분야에서 좀 이용이 돼요. 의학 분야. 예를 들면 그 외 방사선 치료 장치 정도 이렇게. 그 다음에 X선 볼까요? X선은 그 인체 내부를 알아보는, 내부나 아니면은 그 외 공항 검색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누가 마약이나 총 같은 거 갖고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볼 때 그거요. 그리고 자외선은
살균기나 아니면 위조지폐 감별 하는데 쓰여요. 이런 거. 그리고 가시광선 되게 적은데 요형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요. 전자기파요. 가시광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적외선 온도계, 뭐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이런 데 쓰여요. 그리고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랑 선박 항공기, 배랑 비행기요. 배랑 비행기, 레이더나 위성통신 이렇게. 그리고 이 라디오파는 휴대전화, 핸드폰, 라디오, 텔레비전 이렇게. 그래서 뭐 이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라디오죠. 될 것 같아요. 파동의 성질 이 부분이 조금 2점이나 3점짜리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잠시만요. 없나? 파동의 파장이라든지 진동수라든지 주기 얘기는 안 하도록 할게요. 이거 성질만 얘기합시다. 그래서 어떤 파동이 서로 다른 매질이요. 서로 다른 매질 사이에서 진행할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반사되는 파동이 있고요. 굴절되는 파동이 있는데, 굴절은 이제 다른 매질로 진행을 하는 거고, 반사는 그 다른 매질로 진행하지 못하고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반사 먼저 좀 얘기를 하면, 반사의 특징은 어떤 게 있나요? 한 개 있어요, 한 개. 뭐랑 같다?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반사각이 같다. 그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 고1, 2까지 다 이 얘기를 많이 했어가지고. 굴절은 이제 굴절하는 경우에 파동에 어떤 물리량이 변해요? 파장이 변해요. 파장이 변화해요. 파장이 변화해서 뭐가 변하냐면 속도가 변하죠. 속도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 하나를 외우고 있어야죠. 굴절율에 비어. 이때 굴절율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같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세타. 굴절율이 큰 곳에서 세타가 작아요. 각도가 법선과의 각도가 작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 굴절각이랑 입사각이랑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크죠? 입사각이 더 크죠? 그럼 N1이랑 N2랑 누가 큰 거예요? N2가 큰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알아둬야 할 어떤 수식은 요게 되겠죠. 반사와 굴절을 따로 봐도 되는데 크게 뭐 따로 보지 않아도 돼요. 요 정도. 서로 다른 매질 사이에서 파동이 진행할 때 일어난다 이거죠. 됐나요? 이거 하나 정리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인데 보통 파동이 그림이 좀 바뀌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림이 잘못 꺼졌는데, 지금 앞에 거랑 똑같은데 전반사라고 하죠. 서로 다른 두 매질 사이에서 파동이 전부 반사하는 거. 앞에 거는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이 되는 거고, 이 다음 거는 전부 반사하는
그림. 그러니까 그림을 어떻게 그래서 이런 현상, 전부 반사하는 현상은 큰 데서 작은 데로만 돼요. 그래서 지금은 n1이 n2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그려보면 2에서 1으로 진행할 때만 가능한 현상이겠죠. 이렇게 가서 아이고 반사는 또 각도가 같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럴 때 이런 게 전부 반사하는 게 전반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굴절률 큰 데서 작은 데로. 그래서 당연히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전반사가 잘 일어나겠죠. 일어난다. 약간 논리를 이렇게 가져가면 돼요.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라고 인계각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인계각은 뭐냐면, 굴절률 큰 데서 작은 데로 간다고 해서 항상, 이 전반사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각도로 입사시켜 봤을 때, 여기서부터 가는 게 맞겠네요. 여러 각도로, 굴절률이, 입사각은 작을 때부터 해서, 이렇게 입사할 때 어느 순간부터 일어나요.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일어난다 이거죠. 전반사가. 그래서 그 일어나기 시작하는 각도를 임계각이라 하죠. 임계각. 임계라는 말이 뜻이 그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특정 물리량 앞에 붙는 임계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는 거는 임계각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각도이기 때문에 임계각보다 큰 경우에는 전반사가 일어나니까 임계각이 작다는 얘기가 돼요. 잘 일어난다는 얘기는 임계각이 작다로. 그리고 임계각이 그럼 거꾸로 이 얘기도 되죠. 임계각이 작다면 걔네들은 굴절율이 큰 거예요. 어떤 두 매질 사이의 그 비가. 그래서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관계식 하나를 더 알아두면 왜 앞에서 요런 식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하나 더 씁시다. 선생님 하나 빼먹은 거. 이게 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1이야.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게 성립을 하냐면 옮겨보세요. 수식을 좀 정리를 하면 n sin 세타 1은 n 2 sin 세타 2 이런 식으로 돼요. 이때 입사하는 쪽에 지금 n2가 입사하는 쪽이니까 n2 임계각으로 입사를 하면 굴절각이 90도에 가까워요. 90도에 가깝다는 얘기는 세타 1이 90도라고 근사를 해도 되고 사인 90은 얼마예요? 90은 1이죠. 그래서 이 값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n2 sin c의 경우 이게 n1이 된다. 이렇게 이런 관계식도 하나 기억을 해두는 걸로 합시다. 좀 더 표현하면 sin 세타 c는 n1분의 n2분의 n1이 되겠죠. sin 세타 c. 물론 당연히 지금 매질 n2에서 입사하는 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건 기호는 잘 맞춰서 보셔야 돼요. 어쨌거나 이런 관계식을 임계각으로 입사하면 굴절각이 90도다. 임계각으로 입사하는 경우 굴절각이 90도가 되더라라는 관계식을 하나 쓰실 수 있으면 되겠어요. 전반사에서는 뭐 다른 것도 중요한데 이 내용이 좀 중요하죠.
그죠? 요 내용이 좀 중요해요. 그다음 뭐 나온다면 뭐 요 정도. 그리고 이런 조건들, 그죠? 아셔야 돼요. 임계각보다 클 때 이제 전파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냥 간섭 얘기인데 여기 크게 뭐 그냥 이해만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간섭이라는 건 두 개의 파동인 거죠. 두 개의 파동이 서로 뭔가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 보관 간섭과 상쇄 간섭이 있어요. 변이가 같은 방향 두 파동이 만날 때, 예를 들면 이 오른쪽으로 가는 얘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변화가 지금 공간에 전파되는 거냐면 여기 있던 애가 입자가 위로 갔다가 제자리로 오는 요런 게 위로 갔다가 제자리로 오는 원래 이제 그냥 여기서 위로 갔다 이렇게 오는 거겠죠. 근데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오는 거죠. 위로 갔다. 이런 변화가 이 줄 전체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도 위로 올라갔다고 그 다음에도 위로 올라갔다고 하면 이런 파동의 형태에 띈다 이거죠. 그냥 조금씩 시간 차이를 두고 위로 아래로 움직이면 저런 파동의 모양이 돼요. 근데 이런 변화가 오른쪽에서도 오고 왼쪽에서도 오는 거죠. 이런 변화가. 그때 이 동시에 이런 변화가 겹칠 경우에 증폭이 된다는 거예요. 증폭. 얘가 위로 올라갈 만큼 얘가 위로 올라가는 만큼 예를 들어 여기를 뭐 A1 여기를 A2라고 한다면 이 파동이 중첩됐을 경우에는 쭉 올라간다. A1 플러스 A2로 쭉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파동들은 다시 제 갈 길을 가요. 이런 식으로 얘는 여기로 가고 지나가요. 얘는 여기로 가고. 그래서 이렇게 같은 방향일 때 파동이 만나면 증폭 보강이 되고 반대 방향 지금 오른쪽 상황 같은 경우는 얘는 위로 갔다가 아래로 오는 파동인 거고 진동이 전파되는 거고 얘는 아래로 갔다 제자리로 오는 거니까 얘네 둘이 이 변화가 합쳐지면 그대로란 얘기죠. 이 지점에서의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걸 상쇄 간섭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문제 상황에서는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 물결파 경우 있죠.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파동을 발생시켜요. 파동 1, 파동 2, 다른 파동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같은 파동을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동동동 파동이 전달이 되고 얘도 동동동 파동이 전달이 돼요. 그럼 얘네 둘이 이제 간섭을 하겠죠. 만나겠죠. 이런 파동들이. 만날 때 어떤 한 지점을 찍어요. 찍고 이제 뭐 그 지점까지 거리를 이렇게 보통 주죠. 거리를 주던지 파장을 주던지 그러면은 얘 파동 이 두 번째 파동 같은 경우 얘가 뭐 이렇게 이 지점에 뭐 한 세 파장, 두 파장 정도로 그려졌는데 두 파장이다. 그래서 두 파장이다라고 하고 얘는 하나 뭐 얘도 두 파장인데 조금 오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어떤 위상이 되겠냐라는 거죠. 어떤 위상. 그래서 상세 간섭인 경우에는 이 물이 이 수면이 변하지 않아요. 그죠? 계속 변하지 않아요. 상세 간섭인 경우에는. 보강 간섭인 경우에는 어두워졌다 아니 그 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겠죠. 그런 요거는 이제 또 선생님이 그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거시기 이제 양자물리 물질의 파동성이랑 입자성 얘기를 좀 할게요. 좀 정리를 해서 아시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